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두질성 김하인쌤입니다.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를 위한 공인중개사 기초용어 제2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유치권 제1부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이 시간에 유치권 기본사항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유치권은 320조가 있습니다. 1항에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이게 결련성, 결련관계에 있어야 되죠. 그 채권이 단 변제액이 있어야 돼요. 변제액이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가 점유죠.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유치장에 집어넣잖아요. 이처럼 돈 줄 때까지 물건을 꽉 잡아두고 못 줘 이 말입니다. 유치하죠? 돈 안 주면 물건 못 줘라고 꽉 물건을 잡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빨리 돈을 갚으라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는 게 유치권입니다. 다음 2항에서 전항 1항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 불법 점유자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적법 점유자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유치권 행사하려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돼요. 즉 결련성, 결련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련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백이 오시는데 우리 세탁소에 세탁을 맡겨서 옷이 세탁소에 넘어왔죠. 이 물건에 관해서 세탁비가 생깁니다. 그럼 옷은 갑소유지만 을은 돈 안 받으면 옷 못 줘라고 옷을 꽉 잡아둘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갑이지만 왜 을이 점유하죠? 물건에 관하여 생긴 세탁비가 있으니까 갑소유 물건을 을이 꽉 잡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이처럼 을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다 나옵니다. 다음 가백에 자동차가 있는데 을 카센터에 수리 맡겨서 카센터에 차가 넘어옵니다. 이 자동차로부터 수리비라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요. 이것도 갑소유지만 우리 꽉 점유할 수 있죠. 왜 그럽니까?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결련성이 있으니까 갑소유 자동차를 우리 꽉 잡아도 불법 점유 아닙니다. 이게 유치권입니다. 다음 가백에 시계가 있는데 을 수리점에게 시계 수리 맡겨서 시계가 을 수리점에 넘어옵니다. 그럼 수리비가 생기죠. 이것도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갑이 시계 내놔 그러면 을은 돈 내놔 돈 안 주면 시계 못 줘라고 시계를 꽉 잡아둘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실 시계는 병소유입니다. 병이 소유자인데 병이 갑에게 하루 빌려줬어요. 근데 갑이 을에게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럼 병소유더라도 누가 수리 맡겼죠? 갑이 맡겼죠. 그럼 갑이 수리비 채무자고 을이 수리비 채권자가 됩니다. 자, 그럼 수리비 채권 채무에서 병은 미안하지만 제3자가 됩니다. 병이 수리 맡긴 거 아니죠? 그래서 병이 소유자이더라도 여기서 제3자입니다. 근데 병이 소유자니까 을을 쫓아와서 내 시계 내놔 그래요. 그럼 을은 시계 못 줘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물권이라 뭐 제3자, 소유자, 경락인을 포함해서 전 세계 70억 인구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은 돈 안 주면 시계 절대 안 주는 겁니다. 다음 갑에게 X부동산이 있는데 을이 임대차에서 임차인 을이 부동산을 점유해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목적물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제출했어요. 그럼 이런 비용도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입니다. 그래서 을은 이 비용 달라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비용을 상환해야 됩니다. 근데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인 갑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못 나가라고 부동산을 꽉 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을이 안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비용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그럼 갑과 을이 콘솔 도급계약 맺어서 도급계약이란 갑이 설계도 주면 을이 설계도대로 공사를 완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 맡긴 사람을 도급인,
일하는 사람이 소급인인데 공사를 의리왕공했더라도 갑이 맡겼죠. 그래서 보통은 도급인 갑소위가 됩니다. 건물은 갑소유인데 만약 우리 공사대금 채권 못 받은 게 있어요. 그럼 이것도 물건의 관하에 생긴 채권이라 소금인 을 우리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소유자는 갑이지만 을이 왜 점유하죠? 물건의 관하에 생긴 채권이 있으니까 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론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갑과 을이 여자친구인데 둘이 여자예요. 우리 갑에게 2천만원 빌려줬습니다. 근데 채무자 갑이 돈을 갚지 않고 나 2천만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샀다고 자랑질해요. 그럼 우리 열받죠? 아니 썩을 년이 돈 안 갖고 반지를 사서 자랑해요. 그래서 집에 가봤거든요. 집에 놀러 갔더니 정말로 다이아 반지 있는 겁니다. 이 썩을 년하면서 갑이 잠시 화장실 간 사이에 우리 집에 다이아몬드 가지고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쫓아와서 야, 내 다이아몬드 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나 유치권 행사에 가능할까요? 이거 안 됩니다. 2천만 원과 다이아몬드 사이에 아무런 결론 관계 없죠. 결론성 없으니까 이건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우린 유치권이 아니라 지금 절도죄로 유치장에 가야 돼요. 이처럼 결론성 없으면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따라서 결론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시험은 결론성 인정되지 않는 걸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외울 겁니다. 유치권 행사 못하는 채권이 있어요. 즉 결론성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에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같은 말입니다. 먼저 임대차에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결론성 없습니다. 다음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반환 청구권도 없습니다. 다음 복은 제가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셔 써놨어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다음 지상물 매수 청구와 부속물 매수 청구, 다음 매매대금도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매매대금 같은 말이 외상대금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건축자재대금 채권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시멘트 매매대금, 시멘트 외상으로 살 수 있죠. 그래서 외상대금이 매매대금, 그 다음 건축자재대금 채권 등 시멘트 대금이 다 매매대금입니다. 다음 명의신탁도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있잖아요.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배신했다를 매신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매신했다, 배신했다고 보세요. 얘들은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유치권은 약정이 아니죠.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즉 아까의 사례에서 을 세탁소에서 세탁비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유치권 행사하자고 갑과 을이 약속한 바 있나요? 뭐 예를 들어 갑이 그래요. 제가 세탁비 못 주면 을 당신이 유치권 행사하세요 라고 약정한 바 없죠. 이건 320조 법률 규정에 따라 성립하는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근데 여기서 법정이란 법률 규정 약자입니다. 근데 이 원래 물권법은 대부분 강행 규정이지만 이 유치권은 임의 규정이라 시험에 잘 나옵니다. 따라서 약정이 더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래도 우리는 유치권 배제하자, 즉 포기하자고 특약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 규정보다 특약이 더 우선해요. 그래서 당사자가 유치권 배제 특약하면 그 특약 유효라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갑이 을 세탁소에 가서 돈을 내일 드릴게 옷부터 주세요. 그럼 우리 옷 먼저 줄 수 있죠. 이게 유치권 배제 특약입니다. 그럼 시험은 부동산에 나오겠죠. 그 대표적인 예로서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회복 또는 원상복구 약정합니다. 이것은 유익비 같은 비용상환 청구권 배제 약정으로서 이 약정 유효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비용 청구 못합니다. 그럼 비용 청구 못하면 돈 달라 못하죠. 그럼 돈 달라 못하니까 이때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자, 을 임차인이 갑소유 부동산에 비용, 필요비 유익비를 제출했죠. 그럼 을은 원래 그 비용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갑이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원상복구 약정했다면 그때는 비용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외적으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임의규정 꼭 외우세요. 다음 세 번째,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법적 성질이 있습니다. 먼저 유치권에는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없으면 자동으로 물상대의성이 없고, 다음 유치권은 유치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 없습니다. 유치권은 유치가 점유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은 유치권이 아니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고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외워요. 자, 우물에 유물 없다 외워요. 우물 파면 흙밖에 안 나오죠. 우물 파도 고대 유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물에 유물 없다. 우물에 유물 없다. 이걸 외운 이유가 유치권은 우물에 유물 없죠. 이것 빼고 나머지 다 있다면 거의 99% 맞습니다. 그래서 외우는 겁니다. 그럼 유치권에 우물에 유물 없죠. 나머지 다 있다면 돼요. 그럼 부종성 있습니다. 수반성 있어요. 근데 물상대의성은 없죠. 근데 불가분성은 있다. 그다음 경매 신청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단 경매 신청할 수 있지만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요. 유치권은 우물에 유물 없다. 나머지는 다 있다. 다 있답니다. 그럼 100%는 아니고 99% 맞습니다. 이 시간에는 유치권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유치권에 더 심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